때가 됐네요. 여름철 물주기 얘기해야 될 때. 작년에 제가 요거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름철에는 저명관수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올해 제라늄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첫 번째 여름이고 가장 두렵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물주기. 이해를 해야지만 응용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여름은 고온 다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요. 얘들이 본래 살았던 곳 남아프리카는 고온, 온도는 높지만 한국보다 사실은 거기에 더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자면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도 콧구멍으로 자꾸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콧구멍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뿌리로 주는 물이라도 좀 적게 줘서 생존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름철 물주기인데, 화분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습도가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잎 뒤에 기공을 통해서도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물만 먹으라고 밑에서 안 주면 되지 않아요? 저도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얘들이 먹는 물량을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서도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거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여름이 되면 뼈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뼈라늄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면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본래는 계속 이렇게 잎이 잘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물을 안 주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잎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도 지금 약간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밖에 있었어요. 오늘 밖에 날씨도 덥고 좀 이따 비가 많이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을 일부러 안 줬어요. 그랬더니 더운 곳에서 화분에 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밑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위에도 흐들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잎 떨어내고 하면서 이 부분은 아예 잎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뼈다귀만 남았다. 뼈다귀만 남은 제라늄이다. 그래서 뼈라늄이라 뭐 이렇게 우리가 별칭을 부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실 뼈라늄이라고 하는 거가 숙명이 아니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자, 얘도 이제 뼈라늄이 되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누렇게 하엽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 계속 에어컨에서 물을 좀 어느 정도 주면서,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얘들이 뼈라늄이 안 되고 그냥 푸릇푸릇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름철에는 물을 무조건 굶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 뼈라늄이 안 되고 오히려 푸릇푸릇한 상태에서 꽃까지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꽃까지 피우려고 생각을 한다면 에어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보편적이고 아파트 더울 때 이제 보통 에어컨을 키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수분 공급도 과하지 않게끔 하면은 그냥 연중 꽃이 피는 모습, 푸릇푸릇한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뼈라늄을 거치지 않고도 여름을 잘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뼈라늄은 우리가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두상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명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상관수는 뭐냐면 머리 두자예요. 머리 위쪽으로 물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저면은 그러니까 아래쪽을 나타내는 저자예요. 낮을 저자를 쓰고 그다음 그쪽으로 해서 물을 준다라고 해서 저면 관수라고 하는 건데, 자, 물을 먼저 볼게요. 일단 무거워. 너무 많이 떠왔다.
생각해보니까 요거 살균나라네? 살균나라 통에 요게 제가 4리터를 담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은 250ml를 제가 보통 줬었거든요. 250ml입니다. 여기도 지금 250ml고요. 이 흙의 양이 우리 11호 멍파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 양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여기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처럼 보이면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한 거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조그만 미니 케이크 담아주던 저기에 뚜껑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 정도인데 250ml를 주면은 밑으로 쭈르르 물이 흐르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요. 그 수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평소 주던 양의 한 50%에서 한 20%까지 그 정도까지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주던 양의 20%에서 50% 정도 물을 주는데 그거는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안 들어가고 250의 반이니까 한 125 정도의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250을 담아 놓은 거를 덜어서 자, 똑같이 125로 다시 맞췄습니다. 아까 물량은 보통 겨울철 물량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여름철 물량 50%만 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고요. 이 두 개를 하나는 두상관수, 하나는 저면관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면관수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황토 받침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물을 줘서 빨아들이게끔 하는 거고요. 두상관수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놓고 할게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먼저 물을 이렇게 해서 부어주고요. 똑같은 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상관수는 우리가 보통 위에 물 주듯이 그냥 위로 이렇게 해줘볼게요. 이 둘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으로는 두상관수로는 물이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흡수가 되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아주 천천히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살짝만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상관수 같은 경우는 물을 위에다 쫙 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말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분 물들이 밑으로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위쪽이 젖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래서 두상관수로 줬을 경우에는 물의 양을 줄여서 했을 때 뿌리 쪽으로 공급이 되기보다는 이 위쪽에 있으면서 위로 기화한다고 그러죠. 습기로 기화돼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습기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기 중에 습도도 높은데 요게 이제 이중고가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방법보다는 지금 이렇게 물을 천천히 먹고는 있지만 이렇게 담아두면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기다려주면 물을 먹는데 얘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물을 먹은 상태거든요. 보면은 이 밑으로만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정도 물의 양이면 15분 후쯤이면 위에까지 다 올라가요. 그러면 뿌리 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식물들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 환경 그대로 해주면서 이 위쪽은 이렇게 보송보송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면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이 줄어든 양, 고스란히 우리가 계산된 양을 고스란히 식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이 턱 밑 환경도 어느 정도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공기가 습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기 있는 물까지 말라서 기화돼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저면 관수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저면 관수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 끝까지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보여요. 자, 우리 지금 요거는 이따가 결과를 보고요, 그 사이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면 관수를 해줄 때 우리가 작은 애, 이제 이런 경우가 9호 사이즈의 멍팥 9호, 그 다음에 요거는 멍팥 10호, 그리고 13호, 그리고 15호, 요런 크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물의 양을 얼만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 주는 양의 한 50%, 20%에서 50%. 20%는 언제 정도 주느냐면 진짜 장마철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거 물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20% 정도 주고, 지금은 아직 장마까지는 아니니까 한 50%만 주면 되는데, 250 정도가 21호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 이제 9호 같은 경우 17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반으로 하면 한 85 정도의 그 정도의 물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85 정도면 어느 정도 물의 양이냐면, 15 정도면 이 정도 양이 되겠죠? 이 정도 양을 이런 황토 받침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냥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명 물받침이 있어요. 이거 초보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조금 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넣고서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85 정도면 지금 들어가면서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구멍으로 넘어오지 않거든요. 자, 요 정도. 그러니까 물이 저쪽은 조금 새서 나오죠. 여기 요 구멍이 그 이상의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이 뚝뚝뚝뚝 빠지는 게 보이죠. 이거 속도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먹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 양이,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날씨 더워지고 과습으로 잘못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때쯤에 이 투명 받침 사용해서 이 구멍으로 물이, 그러니까 오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물을 주시면 딱 맞는 정도고요. 금방 먹네요. 진짜 금방 먹어요. 남은 물도 먹으라고 이제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15호가 13호 같은 경우는, 13호는 아까 그 정도 양에서 조금 더 주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3호는 물을 아까 175였잖아요. 그러면 200 정도만 주는 거예요. 200 정도. 조금 넘었죠? 200 정도 물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넣어주시는데, 지금 제가 나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댕강해가지고 새순이 돋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물의 양이 조금 많아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등치가 13호에 맞게끔 성장해 있는 애들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그 정도 양이 200ml 정도, 이 정도예요. 조금 더 주셔도 되고 조금 덜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바짝 마르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름철은 일단 말렸다가, 그러니까 또다시 마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을 또 주고 하면서 요거를 잘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도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말려버리면 뼈라늄 돼서 막 이렇게 문제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저면 관수를 이렇게 해서 물이 화분의 10%에서 20%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얘들이 수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줬을 때 한 50% 정도 화분이 젖어 있다가 그 다음에 말라서 10% 20% 됐을 때 또다시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다운돼가지고 또 이제 한 10% 20%또 됐을 때 다시 물을 넣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저면 관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여름철에 이제 제라늄들이 뼈라늄도 안 되고 그 꽃도 피우면서 수분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 봤습니다. 그러면 15호는요? 15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겠죠. 한 230ml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앞전에
미시즈 GH 스미스를 시범을 보이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좀 다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얼른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리갈 종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날이랑 또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리갈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물을 주는 거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 한 번쯤은 물이 10% 20%가 남을 수 있게끔. 왜냐면 얘들도 빈 공간에서 숨을 좀 쉴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름철에 리갈이 폭풍 성장을 하고 또 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니까 매일같이 물을 줘서 항상 젖어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얘들도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무리 뭐 예민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물이 이제 조금만 남게끔 딱 들어봤을 때 한 물이 한 20% 정도 30% 정도 남았다 라고 했을 때쯤에 또 충분히 밑에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주르륵, 얘는 또 두상관수로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르륵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말라서 10에서 20% 정도 남겨놨다가 또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말리는 것과 젓는 거를 반복해 주시는 게 리갈 제라늄은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에는 리갈 키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일수록 리갈이 더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하루 이틀 정도 잊어먹었다고 큰일 나지 않고 물 많이 줬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고 하는 게 또 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요. 또 리갈은 여름철이라고 뼈라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먹은 만큼 먹고 대신에 이건 있어요. 여행을 장기간 갔다 온다던가 이래서 뿌리가 완전히 말랐다. 정말 여기에 0%다 라고 했을 때는 리갈은 또 갑니다. 그래서 리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참아주지만 너무 극한의 상황은 또 못 참아주는 게 또 리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날이나 이런 애들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자, 물을 먹는 거를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 얘는 물이 빨리 들어가진 않네요. 얘가 좀 많이 말라 있었던가 봐요. 물이 쭉쭉쭉 들어가더니 그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명관수 물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물 젖은 거 한번 볼게요. 요만큼까지 뿌리 쪽으로 쭉 이렇게 젖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젖어 있는 게 서서히 기화되면서 살짝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겉은 건조하지만 안쪽은 어느 정도 수분이 퍼질 수 있게끔 되거든요. 지금 아까 두상관수 한 거 볼게요. 두상관수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들어서 그런가 이거 찌그러졌네 흙이. 자,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젖지만 요 위에도 습기가 올라오긴 하지만 이 안쪽에서도 요게 슬슬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그걸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리갈 제라늄 아까 제가 두상관수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두상관수 하는 법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물은 평소 주는 양대로 그냥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키워보면요 진짜 리갈은 순둥순둥해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자, 250ml고요 요거를 리갈 한참 꽃 펴있고 그리고 꽃이 펴있을 때는 특별히 또 물을 좀 많이 먹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250ml를 주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물이 많이 고팠나 보네. 물이 하나도 안 떨어지네요. 자, 진짜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와, 완벽하게 250ml를 줬고요. 여기에다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물주기 시범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물을 한 몇 미리야? 100ml 정도만 더 넣어볼게요. 100ml를 넣어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도 이렇게 빠지는데 아까 250ml가 정말로 기가 막힐 대로 딱 맞는 그 정도였나 보네요. 요렇게 해서 이제 100ml가 더 나오는데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사실 100ml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젖은 흙은 물을 조금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물을 더 주면 과습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지금 요 정도 요렇게 똑똑 떨어져서 하는데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요게 투명 받침대가 요런 용도거든요. 공기구멍까지 해서 매달아 놓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뿌띠멍팟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름철에 이런 바닥에 그냥 바로 놓는 것보다는 여기에 걸쳐서 놓으시면 뿌리 쪽으로도 공기가 잘 원활하게 되면서 제라늄 생존율을 현저히 높여줘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물 주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저면관수로 물 주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직 저희가 15분이 되지가 않았어요. 물을 부은 지. 그러니까 요게 한 15분 이상 되면 그냥 꺼내놔 주세요. 굳이 이 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15분 정도면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었거든요. 요만큼 정도가 남았다 하면은 그냥 요거는 버려주시고 요렇게 놔두시고 다음에 또 물 주시면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름철은 2%도 습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주는 거는 한 20%에서 50%만 주는 거예요. 50%는 지금처럼 장마철이 아닐 때, 그리고 날씨는 덥지만 장마철이 아니라 습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때. 그런데 20%는 정말 장마철이라 공기 중에 습도가 80% 넘어가서 막 90% 막 이렇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20%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느 정도 흙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적게 줄 때 방법은 저면관수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렇게 저면관수로 주시는 이유는 이 위쪽은 건조하게 해서 제라늄 이 턱 밑 환경 여기가 건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 건조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풍기도 틀어주잖아요. 선풍기 틀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물 주고 하다 보면 적당히 여름을 한국에서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처음 여름이신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옆에 계속 있을 거니까 저 따라서 계속 할게요. 앞으로도 물 주는 잔소리 계속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볼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비 왔지 흐렸지 며칠째 해가 없네. 창가에 세워놨는데 표정이 왜 이래. 잎은 멀쩡한데 기운이 좀 없고 꽃 생각은 아예 안 나는 눈치네. 아, 햇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날씨한테 화낼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등장 햇볕 장장. 햇볕이 부족할 땐 기분부터 짱짱 우발라 성분으로 빛을 도와주는 햇볕이 덜 와도 식물은 짱짱. 오늘은 흐려도 마음은 맑음. 해가 안 나와도 나는 준비 완료. 햇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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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짱짱